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스마트팜 연구소의 이인규입니다. 자, 오늘은 대한제강의 그래프 스마트팜 온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습도에 관련해서 좀 더 몰리어 다이어그램을 활용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볼 예정입니다. 앞서 이 온실에 보면은 굉장히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은 굉장히 쾌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온도와 습도를 맞추기 위해서 다양한 구동장치들이 움직여지고 있어요. 저 위에 보시면은 스크린도 있고 저 환기창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온도와 습도를 맞추기 위해서 아주 정교하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원리를 통해서 환경 제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퀴즈 드렸었죠. 그래서 습도라고 하는 것은 기체 상태의 H2O이기 때문에 다른 공기 중의 성분에 비해서 분자량 자체가 작기 때문에 습도가 높을수록 공기는 가볍다,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시 좀 팁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길에 보시면은 단동 온실들, 비닐 온실들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환기창이 옆에 측창으로 환기창이 나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더라고요. 습이 높아지면 습을 낮추기 위해서 환기창을 개방하는데 환기창이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습도가 높은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데 옆에 측창이 개방돼도 환기의 효율이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습도가 높은 공기를 빼내기 위해서는 높은 습도의 공기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기창은 반드시 천창의 위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높은 습도, 높은 온도를 제어하는데 효과적으로 구동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번 구체적으로 습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습도에 앞서서 몰리어 다이어그램을 한번 보시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좌측 세로가 온도이고 그리고 가로로 있는 상단 부분이 상대 습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좌측의 온도와 상대 습도와 만나는 지점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 지점에서 바로 수직으로 밑으로 떨어졌을 때 하단 부분에 만나는 부분이 바로 절대 습도, 즉 1입방미터에 들어있는 기체 상태의 수분, 즉 습도의 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5도에서 최대 포화 수증기량은 23g이 들어있습니다. 즉 포화 수증기량은 상대 습도가 100%였을 때의 수증기량을 나타내기 때문에 몰리어 다이어그램상 100% 나타내는 그 곡선을 따라서 만나는 지점, 그 지점으로부터 바로 하방으로 밑으로 떨어져서 나오는 절대 습도량이 바로 포화 수증기량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25도에서 포화 수증기량을 한번 찾아가 보니까 쭉 찾아가서 100%에 만나는 곡선에서 밑으로 떨어지니까 약 23g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만일 절대 습도가 15g이다. 25도에서. 그러면 하단에 보면 15g에서 위로 거꾸로 올라가게 되면은 25도 상의 상대 습도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포화 수증기량은 25도에서 상대 습도 100%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직하방으로 떨어지니 하단에 나와 있는 숫자는 대략 23g입니다. 즉 25도상 포화 수증기량은 23g, 65%였을 때의 절대 습도량은 약 15g입니다. 그래서 약 35%의 상대 습도가 더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양은 23g에서 15g을 뺀 8g 정도가 더 여유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겨울철에는요, 온도가 낮기 때문에 포화 수증기량 자체가 작아서 어느 정도의 습만 있어도 상대 습도는 매우 높습니다. 겨울철 외기가 5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상대 습도가
80%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 외기 상태에서 아파트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방 안에 난방기를 가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방 안의 온도가 20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외기의 절대 습도량은 바뀌지 않겠죠. 실내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겨울철 5도였을 때 외기의 상대 습도는 80%였지만 방 안에 들어와서 보일러만 가동해서 방 안의 온도가 20도가 올라가게 되면 상대 습도는 대폭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매우 건조해지겠죠? 자, 그러면 이슬점에 대한 개념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이 이슬점은 우리 농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슬점은 다른 이야기로 결로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결로가 우리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위험인자예요.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토마토 예를 들을게요. 토마토를 재배하시다 보면 토마토가 열리는데 거기에 만약에 결로가 생겼다, 물방울이 맺혔다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돼요. 토마토 자체에 물방울이 맺히는 것은 우리 눈에 금방 식별이 되지만 잎이나 줄기에 결로가 생겼는지는 사실 잘 알 수가 없어요. 이 결로가 줄기라든지 작물체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결로라도 생기면 어떤 위험성이 있느냐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증산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왜? 물이 막고 있지 않습니까? 밑에 뿌리로부터 물은 계속 올라와서 세포가 물이 많아짐으로써 팽압이 높아지는 반면에 증산이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마치 풍선과 같이 불어나겠죠. 그러다가 수막이 거쳐진 상태에서 다시 증산작용을 하게 되면 다시 팽압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게 고무풍선과 같이 부러졌다 줄었다 이것이 반복되면 어떻겠어요? 세포벽이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터진 상처를 통해서 많은 균과 곰팡이 이런 오염 병원균들이 침투하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생리장애 그 다음에 병해가 발생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결로점에 도달하지 않도록 습도 관리를 해야만 여러분들께서 키우는 작물에 병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슬점은 어떻게 파악하느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몰리어 다이어그램을 한번 볼게요. 온실 내부 온도가 20도예요. 그리고 상대 습도가 80%라고 가정해 보시죠. 그러면 20도와 80% 곡선을 따라서 만나는 점을 보게 되면 그 점에서 직하방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100% 상대 습도 곡선과 만나는 점이 있을 겁니다. 그 지점에서 다시 좌측으로 쭉 가시게 되면 대략 16도 정도 나올 겁니다. 바로 이게 이슬점이에요. 온실 내부가 20도이고 상대 습도가 80%인 상태에서 작물체 온도가 또는 다른 물체가 16도 이하이다 라고 하면 그 표면에 결로가 생기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온실 온도가 같은 온도라 하더라도 습도가 높아지게 되면 결로점이 높아져요. 즉 결로가 쉽게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도를 낮춰주고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은 결로를 예방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습도 제어 원리입니다. 습도를 측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지난 화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정확하게 습도를 측정하는 것은 습고 온도와 건고 온도를 같이 설치가 되어 있는 그 백엽상, 그 아날로그식 방식이 가장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원리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것도 몰리어 다이어그램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습구, 건구, 온도계를 통해서 습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 여러분들께서 또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바로 엔탈피 개념입니다. 엔탈피는 사전 정의상으로 말씀드리면 일정 압력 조건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 얻은 열 또는 잃은 열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말이 어렵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기 중의 온도는 직접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온도와 실제로 습도 내에 숨어져 있는 잡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현열의 에너지와 잡열의 에너지의 합은
항상 같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몰리어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습구와 건구 온도가 있습니다. 건구 온도는 20도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몰리어 다이어그램의 20도 선을 쭉 보시면 돼요. 그리고 습구의 온도가 15도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습구 온도에 측정되는 그 15도는 상대 습도는 항상 100%입니다. 왜냐하면 습구 온도계에는 그 수은주 또는 온도계의 그 접촉점에 젖은 헝겊이 감싸져 있기 때문에 상대 습도가 항상 100%, 즉 포화 수증기량에 도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15%에 100%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15도에서 100%까지 쭉 몰리어 다이어그램 우측으로 이동을 하면 만나는 점이 있죠. 그 점에서 몰리어 다이어그램 사선이 보일 겁니다. 이 사선이 바로 동일한 엔탈피 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15도 100%에 만나는 그 점에서 똑같은 엔탈피 사선으로 향해서 20도까지 올라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쭉 올라가게 돼서 건구 온도 20도에 만나는 점을 찍어 봅니다. 그러면 대략 그 찍혀진 점에서 만나는 상대 습도를 보게 되면 약 60%가 나오는 것이죠. 이해하셨습니까? 건구 온도와 습구 온도가 측정이 되면 이 두 개의 온도를 통해서 공기 중의 상대 습도를 몰리어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상대 습도를 과연 계속 사용을 해야 될까? 제가 현장에 나가서 농가들과 컨설팅을 하다 보면 농가 사장님들께서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제가 토마토를 키우는데요, 상대 습도가 몇 % 정도가 가장 적절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근데 이 질문은 한쪽이 빠져 있는 질문입니다. 즉 온도에 따라서 상대 습도는 변할 수 있죠. 왜? 물컵의 크기가 변하니까요. 그래서 최근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해서요, 새로운 습도의 단위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바로 HD라고 합니다. 습도 부족분이라는 뜻이죠. 습도 부족분은 온도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온도와 상관없이 포화 수증기량에서 절대 습도를 뺀 값이 바로 HD입니다. 그래서 그 HD는 생육 가능한 범위 또는 습도를 제어하는 범위는 2에서 8 정도에서 가감해서 운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작물 생육의 최적의 습도는 HD가 3.5 정도 되는 수준을 가장 최적의 습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들어도 상당히 좀 복잡하고 사실은 이것을 하나하나 계산하기에는 너무 번거로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을 탑재하고, 즉 몰리어 다이어그램에 이러한 개념들이 복합 환경 제어 시스템 내에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개념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이 어떤 식으로 산출된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복합 환경 제어 시스템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설정값을 입력을 하시고 제어를 세팅을 하시면 자동적으로 구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합 환경 제어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온도 제어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온도를 제어하는데 어떤 원리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